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요. 우리는 흔히 이런 현상을 그냥 기분 탓이라고 치부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이것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진동수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3가지 독특한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그들의 몸이 진실을 감지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진실과 거짓을 머리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보고 증거를 찾아보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몸 자체가 하나의 감지기가 되어서 거짓말이나 가식 또는 독성 에너지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속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두통이나 속이 메스꺼운 느낌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라는 것을요. 칼 융은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때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면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그리고 우리의 몸은 훨씬 더 정직합니다. 몸은 거짓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하나의 진실 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거짓된 환경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정말로 아프게 됩니다. 이것은 꾀병이나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힘들어하는지 자책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타협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그 환경에 머물면서 아파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 환경을 떠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환경이 직장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종종 우리 몸을 통해서 말을 건다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매일 아침 출근길에 속이 메스꺼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하철 멀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주말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사 건물만 보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회사의 문화가, 그곳 사람들의 에너지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서 퇴사를 하셨고 신기하게도 그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들의 몸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독성 에너지 속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들의 몸이 진실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에너지가 자신에게 되돌아와 자신을 아프게 하니까요. 그래서 융은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사회적 얼굴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몸으로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살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신호는 정말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바로 동시성의 경험입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칼 융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싱크로니시티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들의 연결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본 광고판의 문구가 딱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또는 계속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경험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 둘은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표면적으로는 분리된 개인처럼 보이지만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처럼 겉으로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바다 밑에서는 모두 하나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 연결을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들의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외부 세계도 그것을 반영하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융에게 이것은 심리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실제로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제가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아주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제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은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가보세요. 뭔가를 시작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때는 없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딱 제가 필요로 하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정말 자주 합니다. 그들이 내면적으로 어떤 질문을 품고 있으면 우주가 그 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줍니다. 때로는 책을 펼쳤을 때 눈에 띄는 한 문장으로, 때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로, 때로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보인다는 확증 편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과 공명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윤근, 이런 동시성 경험이 특히 우리가 개성화 과정,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을 때 더욱 강렬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동시에 더 큰 전체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런 연결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면 사실 우리 조상들도 이런 동시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 어떤 특별한 꿈을 꾸는 것, 이것도 일종의 동시성입니다.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던 것, 이것도 우연과 의미의 연결을 인정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시성을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안내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런 신호들에 주목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흐름을 읽고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날 아침부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지하철을 놓치고 커피를 옷에 쏟고 면접 장소로 가는 길에 길을 잃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주가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길이 맞지 않다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라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직장이 자신에게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술술 풀립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필요한 자원들이 때맞춰 나타나고, 모든 것이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진행됩니다. 이것도 동시성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맞다고, 계속 가라고.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호들을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우주의 흐름을 조화시킬 줄 아는 것이죠. 마치 항해를 할 때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젓되 바람과 조류의 방향도 함께 고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힘들게 애쓰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동시성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질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와 함께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놀랍고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강하게 끌리고 치유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불편해하고 심지어 적대감까지 느낍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융의 그림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죠. 우리 각자에게는 그림자라는 것이 있다고.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 억압하고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두운 감정들, 받아들이기 힘든 욕망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 밖으로 밀어내고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이미 자신의 그림자와 어느 정도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 여정을 시작했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가진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압하고 있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치유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도 더 정직해지고 싶다는 욕구를 느낍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를 얻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이 되고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자유롭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죽이고 살다가 드디어 깊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당신 앞에서는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사람이 싫습니다. 심지어 적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의 존재는 그들에게 하나의 도전장입니다. 너도 정직해질 수 있니? 너도 가면을 벗을 수 있니? 너도 진정한 너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있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트집을 잡거나 이유 없이 비난합니다. 흔히 말하는 튀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죠. 모두가 비슷하게 행동하고 튀지 않고 조용히 살기를 강요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게 살고 있고 진실은 항상 두드러지기 마련이니까요.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무책임하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감정을 억압하고 사는 사람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유치하다고 폄하합니다. 이것은 사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양쪽의 반응을 모두 경험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자신을 싫어하니까요. 자신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지 자신의 진동수가 다른 사람들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거울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상대방이 자신에게서 자신의 가능성을 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자신의 그림자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발견합니다. 융기 말한 개성화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과 완전은 다릅니다. 완벽은 결함이 없는 것이지만 완전은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초대장이 됩니다. 너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도 네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네 가면을 벗고 진정한 너 자신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의 빛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 빛에 나방처럼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가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좀 독특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죠. 선생님들도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처럼 하지 않느냐고 좀 더 적응하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동안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그 친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 다름이 사실은 자신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지금 그 친구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 친구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 친구가 보여주는 용기와 진실성 때문에. 이것이 바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거나 미워합니다. 하지만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당신도 진실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가면 뒤에 숨어 있나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의 몸은 진실을 감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거짓과 가식 속에서는 실제로 아프게 됩니다. 둘째, 그들은 동시성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주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은 그것을 읽을 줄 압니다. 셋째, 그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치유받거나 위협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높은 진동수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융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높은 진동수로 살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다 보니 진정한 자기 자신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융기 말하는 개성화 과정이란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진실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직 가면을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동수는 높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한다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높은 진동수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기 평생 연구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죠.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좋은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높은 진동수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억압된 부분들을 통합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나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부정적인 것은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 좋은 생각만 하자. 부정적인 감정은 느끼지 말자.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자. 하지만 융은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일 뿐이라고.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강함과 약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해지고 진정으로 높은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는 체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죠. 실수를 인정하는 것, 약함을 드러내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유지해야 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높은 진동수를 가진다는 것은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깊은 슬픔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이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은 그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감정적 정직함이 그들의 진동수를 높게 유지시켜 줍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에서 온다고. 우리는 모두 살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쌓이고 결국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과하면 그것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연민 어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사실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스펙트럼 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시기에는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더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가면 뒤로 더 깊이 숨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의미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거짓을 감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우연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큰 전체와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많은 도전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미쳤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성화의 길은 고독한 길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보람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데려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진실을 추구하고 진정성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집단 무의식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는 깊은 차원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고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서로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울리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조금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견딜 수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우연 같지 않은 우연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여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동시성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진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특별함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차갑고 더 기계적이고 더 생명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들,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빛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도 자유로울 수 있어. 너도 진정한 너 자신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진실을 따라 살고 싶으신가요? 안전하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도전적이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가면 뒤에 숨어서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진정한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융근 말했죠. 무의식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도 마세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진정한 여러분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칼 융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패턴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높은 진동수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는 더 진실한 우리 자신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집으로, 우리 자신에게로 데려다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하시지 않겠냐는 초대입니다. 더 진실하게, 더 진정성 있게, 더 높은 진동수로 살아가는 여정의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시다면 계속 그 길을 걸으시라는 격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여기 한국에도 여러분처럼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모험은 안으로의 여행이라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여러분은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런 영웅입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더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진정한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그 빛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작아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것이 바로 높은 진동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삶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